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죽음으로 손꼽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만약 한 나라의 왕이 다름 아닌 개고기를 먹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의 기록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자들의 치밀한 암투와 그 서막을 알리는 비극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역사가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 한 그릇의 음식이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한 왕의 독특한 식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궁중예법과 식문화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바로 개고기에 대한 집착이었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왕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 모든 이가 잠든 시간에 어둠을 틈타 왕의 침상으로 은밀하게 옮겨지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안에는 진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식재료인 개고기 요리가 담겨 있었죠. 이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 나인들의 손길은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눈치들 주고받으며 혹여나 이 비밀이 새어나갈까 속삭이는 목소리는 방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음식을 즐겼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하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왕의 기이한 식성은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왕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조정회의가 끝난 뒤 몇몇 중신들은 따로 모여 왕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의 식탐이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진 징표처럼 보였던 겁니다. 특히 왕권이 약화되고 특정 세력이 조정을 장악해가던 그 시기, 왕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기회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빌미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의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음모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을 뒤흔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왕이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죠. 평소처럼 밤늦게 개고기 요리를 즐긴 직후였습니다. 왕은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얼굴은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침전의 문이 다급하게 열리고 연락을 받은 어의와 내관들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온갖 약재와 침통이 들려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경련하는 왕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어의들은 왕의 맥을 짚고 복부를 눌러보며 다급하게 진단을 내리려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민들의 외침과 왕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침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가로지르는 한 전령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그 발걸음 소리는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왕은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체 혹은 식중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을 둘러싸고 비통해하는 이들 사이로 몇몇 신하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복잡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권력투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 궁정의 권력 지형은 무섭도록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정치 세력이 급부상하며 조정을 장악해 나갔죠. 반면 이전까지 왕의 측근이었거나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숙청되거나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장례 절차 또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마치 무언가를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슬픔에 잠겨야 할 장례식장에서 권력자들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의 표정에는 비통함보다 앞으로의 전국을 구상하는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권력의 중심에 선 대신들은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들은 왕의 죽음으로 얻게 될 이익을 나누고 다음 계획을 논의했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왕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는 비밀스러운 밀서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은밀한 접선을 시도했죠. 왕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절차와 특정 인물들의 수상한 행동들은 왕의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더욱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의문스러운 죽음 앞에서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왕의 죽음의 의문을 품은 한 젊은 사관이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규장각의 낡은 서고에 틀어박혀 먼지 쌓인 사초와 의궤들을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파편을 찾기 위해서였죠. 대부분의 기록은 공식적인 발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당시 어이가 남긴 진료 기록의 귀퉁이에서 아주 작게 쓰인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왕에게 처방된 약재 목록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약재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죠. 그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는 위협 또한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여 자료를 모두 불태우려 했고 때로는 익명의 협박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몇몇 옛 궁인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일도 벌어졌죠.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마침내 그는 수소문 끝의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한 내관의 후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손이 대대로 간직해온 낡은 서신 속에는 왕의 죽음 당일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손은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고 마침내 음모의 핵심 인물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눈에는 냉혹한 권력자의 얼굴과 그가 꾸몄던 끔찍한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한 식중독이나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찬탈하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독살 사건이었죠. 그들은 왕이 평소 개고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역이용했습니다. 왕의 만성적인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초를 소량씩 음식에 섞어왔고 마지막 날에는 그 양을 늘려 급작스러운 죽음을 유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모든 사인을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위장했습니다. 개고기라는 이색적인 소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진실을 가리는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었고 동시에 왕의 부도덕함을 부각시켜 죽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까지 활용되었습니다. 음모의 주동자는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를 얻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나라의 군주를 시해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과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왕의 무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지만 그 쓸쓸한 왕릉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권력의 잔혹함과 역사 속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오늘날까지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남겨진 왕은 개고기를 먹고 급사했다는 그 짧고 의미심장한 한 줄의 문장은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패자의 피눈물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불러온 왕의 죽음,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그림자 속에서 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감춰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기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러한 음식을 통한 암살만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유일한 위장이었을까요? 역사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편리한 죽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과 변명 뒤에 교묘히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말 위해서 살아온 백전노장의 대장군이 가장 평탄하고 익숙한 길에서 어이없이 낙마하여 사망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적인 기록에는 불의의 사고라고 짧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 왕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과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왕 자신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을 과연 순수한 사고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사고 당시 장군이 탔던 말은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역사는 그저 비운의 영웅으로 그를 기억할 뿐입니다. 혹은 지병을 앓던 왕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건강을 염려하던 차였기에 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 약재에 몇 달에 걸쳐 서서히 효능을 발휘하는 밀양에 독초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 혹은 그의 회복을 돕는 줄 알았던 당약이 실은 아주 천천히 심장을 먹게 만드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인은 이미 새로운 왕의 사람이거나 입을 다무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약속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의심의 정황은 슬픔에 잠긴 왕실이라는 거대한 연극 아래 덮이고 새로운 권력자는 선왕의 마지막을 지킨 충신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암살자들은 칼이나 활과 같은 직접적인 무기 대신 사고, 질병, 실수와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장은 범인을 숨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폭군을 칼로 찔러 죽이면 찬탈자가 되지만 폭군이 하늘의 뜻으로 병에 걸려 죽으면 새로운 왕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됩니다. 결국 한 줄의 역사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패자의 목소리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는가에 대한 잔혹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상대를 베는 칼이 아니라 그 죽음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붓 끝에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그림자 속에서 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감춰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